안녕하세요. 축백초등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농과 울령과 중 8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절기표를 보면서 8월령에는 어떤 절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지금 사계절 중에서 지금은 가을이죠. 완연한 가을이에요. 8월령을 보면요. 8월령에는 백로와 추분이 있어요. 백로는 9월 8일쯤이라고 했고 추분은 9월 23일쯤이라고 했는데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가을이고요. 가을의 중반이죠. 8월령은. 자, 입추를 들어서서 처서가 지났고 지금 백로와 추분도 지났어요. 달력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9월 7일 음력으로는 작은 글씨가 있죠. 음력으로는 7월 20일이에요. 백로고 또 9월 22일 음력으로는 8월 6일 추분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은 9월 25일이에요. 자, 친구들이 이 동영상을 보는 날짜는 9월 29일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백로와 추분이 다 지났어요. 그럼 백로와 추분은 어떤 날인지 한번 다시 절기표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백로는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백색으로 된대요. 백로는 올해는 9월 7일이었어요. 백로 때가 되면 밤에 기온이 내려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엉켜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면서 가을 기운이 완연해진대요. 경상남도의 섬 지방에서는 백로에 비가 오면 심리의 천석을 누린다고 하여 백로에 비가 오는 것을 풍년의 징조로 생각했대요. 또 백로 무렵이면 고된 여름 농사가 짓고 나서 추수까지 잠시 일손을 쉬는 때이기 때문에 시집간 부녀자들이 친정을 찾는 시기이기도 했대요. 와, 백로가 굉장히 좋은 날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좀 즐겨 보는 프로 중에 유퀴즈 언더 블럭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에서 이 백로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가을은 온갖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 백로 때 가장 맛있는 과일이 있대요. 친구들 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먹어본 과일 중에서 뭐가 맛있었나? 이때 이 무렵에 제일 맛있는 과일이 포도래요. 포도. 백로 무렵에. 친구들 포도 많이 먹었어요? 예. 그럼 추분은 뭘까요? 올해 추분은 9월 22일이었어요. 지나긴 했지만 자, 여기 절기표에서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추분과 맞닿아 있는 맞은편에 뭐가 있는지 쭉 보면 맞은편에 맞아요. 춘분이 있어요. 춘분. 추분과 춘분은 봄춘, 그러니까 봄에 있고요. 추분은 가을추, 가을에 있는데 둘을 왜 선생님이 연결을 시켰냐면 우리가 하루에 낮과 밤이 있죠. 근데 추분과 춘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에요. 그럼 지금 추분이 지났기 때문에 점점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럼 추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에요. 이날은 춘분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추분점에 이르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데 계절의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즉,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므로 비로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모카를 따고 고추도 따서 말리는 등 여러 가을 거지를 합니다. 호박꼬지, 박꼬지, 깻잎, 호박순, 고구마순도 이맘때 거두어 들여야 하고 산나물을 말려 묵은 나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을에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거죠. 정말 요즘에는 완벽한 가을이에요. 하늘은 푸르르고 날씨는 너무 좋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감기를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8월령은요, 양력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8월이면 가을이 무르익어 풀잎 끝에 잇을 맺히고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에 귀뚜라미 소리 들려와 서쪽에서 부는 바람 황금 물결 일으키고 오곡백과 여물어 땀 흘린 보람을 느끼는 때에 올해 농사 안 끝났어도 내년 농사 생각하고 일을 마치면 또 시작하니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죠. 특히 벼농사를 지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주변의 벼들이 아주 누렇게 익어가고 있죠. 이제 곧 추수를 할 때가 왔어요. 지금 여기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익어가는 곡식을 참새나 다른 짐승들이 먹지 않도록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쫓고 있어요. 여기 허수아비도 세워져 있죠. 우리 죽백초 논도 지금 누렇게 익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초가집에 보니까 어머니가 뭐를 하고 계세요? 뭔가를 말리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분이 지나면 온갖 산나물과 이런 여러 가지 나물들을 가을 거지를 해서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겨우내 먹을 양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분은 지금 장독대를 어딘가로 끌고 가고 있죠. 또 이분은 나무를 갖고 오고 있어요. 자, 아이들은 지금 개울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지금 뭔가 불을 피우고 뭔가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여기도 이제 가을이 돼서 온갖 들에 누렇게 벼가 익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리예요. 청두오리 같은데. 이제 가을에 되면 겨울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죠. 여기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논에서 메뚜기를 잡나 봐요. 선생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놀러 가면 사촌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주기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맛은 기억이 안 나요. 자, 옆에 이게 바로 친구들 뭘까요? 물레방아죠, 물레방아. 방앗간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자, 이분은 아까 가을 거지를 하는데 모카도 딴다고 얘기했죠. 네, 모카를 이때 따요. 우리 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죽백 식물 탐구를 찍으러 갔는데 우리 학교에도 모카를 심었어요. 그 모카송이 찍었으니까 친구들도 죽백 식물 탐구 자세히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얗게 모카가 열렸어요. 그쵸? 이것들을 이렇게 채집해서 여기서 씨를 뽑아가지고
옛날에 옷감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다음 장 그림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참새들이 신났어요. 사람들이 먹을 곡식을 참새들도 이제 먹고 있죠. 아이들은 이렇게 저런 참새들한테 소리소리 지르면서 가라고 하고, 또 이 친구들은 메뚜기도 잡고 있고요. 이 친구들도 눈에서 저런 참새떼들을 쫓고 있죠. 산소에 절을 하고 있어요. 성묘를 하고 있죠, 성묘. 자, 이제 곧 우리도 다음 주가 되면 목요일날 10월 1일이 추석이에요. 그때 이렇게 조상님들께 성묘를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고향에 못 내려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석 때는 가을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조상님들께 성묘하고 차례도 지내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붕에 고추도 말리고 있죠, 빨갛게. 여기 이 밭에는 또 빨갛게 고추가 익어가고 있어요. 밭도 열렸고요. 자, 여기 아저씨는 목화솜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절구를 빻고 있고요. 이렇게 8월령에는 곡식이 무르익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두어들이고 정리하고 또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느냐고 굉장히 바쁘답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과일 곡식이 여무는 달 8월이에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백로는 하얗게 이슬이 맺히는 때라고 그랬죠? 이제는 낮밤이 아주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게 돼요. 이때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라고 얘기했죠? 네. 이때 한참 곡식과 과일이 알차게 여물어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때고, 추분이 지나면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때예요. 이때 들판을 보면 누런빛이 돌기 시작해서 점점 누렇게 있고, 또 때가 되면 가을 거지를 하게 된답니다. 이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이분은 이제 추석에 친정 나들이를 간대요. 그리고 이때 참깨, 들깨, 그쵸? 수확을 한 참깨, 들깨를 팔아가지고 조기 한 두름을 사왔대요. 네. 여기 담배 녹두장에 팔아 북어 조기 장만하고, 옛날에는 자급자족, 모든 거를 자기 스스로 마련을 했어요. 먹을거리는 논밭에서 기르고, 입을거리는 천을 짜서 직접 짓고, 아까 목화를 거두어 드렸죠? 그 목화를 가지고 실을 빼서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에 물을 들이고 직접 또 재단을 해서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도 옛날에도 장이란 것이 섰어요. 장에 가면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 평택같이 농촌은 또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부족하죠. 그런 것들은 또 장에 가서 파는 거죠. 생선이나 소금, 농기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집에서 많이 나는 것들은 장에 내다 팔고요. 또 그 돈으로 다른 잘 나지 않는 것들을 사오는 거죠. 그때 5일장이라고 그러는데, 평택 통복시장에서 열리는 장도 5일장이에요. 항상 서는 장이 있지만 또 5일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시장에 모여서 더 많은 물건들을 팔게 되죠. 이때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또 사람들이 또 만나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한답니다. 추석이에요. 추석에 같은 말이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위.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8월의 한가운데 날이에요. 음력 8월
15일이죠. 그래서 한가운데, 한가위에는 햅쌀로 술을 빚고 송편을 만들죠. 추석계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송편이에요. 근데 이 송편을 묵은 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햅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조상님께 감사하다고 차례를 올리게 되죠. 가을 햇살에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고 날씨 또한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딱 좋은 때예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근데 이런 좋은 시기에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 우리 그림에서 봤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 참새도 쫓고 집안일도 돕기도 했지만 메뚜기도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와, 이때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자,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게 도토리, 밤이죠. 예, 여러분도 따봤나요? 여기 다래도 있고요. 머루도 있고 대추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지난번에 이렇게 학교 주변을 돌면서 대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서 이제 익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좀 따먹어 봤는데 굉장히 맛이 달았어요. 햇볕에 명주 말려 울긋불긋 물들이고 3학년은 누에를 쳤죠. 누에를 기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에 나방까지 돼서 또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요. 누에를 길러서 누에 꼬치에서 뽑아낸 명주실로 색색깔 물감을 들여서 천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사람의 손으로 한 거죠. 천연 염색을 했어요. 옛날에는 잎꽃물, 쪽물 이렇게 들여서 빨갛고 붉고 푸르고 이런 색을 들인 거죠. 또 조상님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초가 지붕에 박들이 열려 있죠. 이 박들을 보면 친구들이 생각나는 게 흥부와 놀거예요. 그래서 흥부가 박에서 나중에 금은보화가 나와서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 박은요, 어떻게 쓰였냐면 두둥실 보름달 같은 박이 열리면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난대요. 근데 박은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벌레에도 강해서 집집마다 마당에 심곤 했대요. 다 익기 전에는 속살을 나박나박 썰어서 국을 끓여 먹고요. 말려서 겨우내 나물로 먹기도 하고 다 익으면 속을 파내서 바가지를 만들어 썼대요. 정말 박은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8월령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있는데요. 추석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추석은요, 음력 8월 15일인데 그 유래를 보면요, 삼국시대까지 올라가요. 이 삼국사기에 보면 왕이 신라를 6부로 나누어서 왕녀, 이인이 각 부의 여자들을 통솔하여 7월 16일부터 길쌈을 하도록 했대요. 길쌈이란 천을 만드는 거예요. 이에 8월 15일에 가장 많이 한 쪽을 가려서 진 쪽에서 술과 음식을 내놓고 축하하고 춤을 추며 각종 놀이를 했는데 이를 가베라 한 것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석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추석이 다른 이름은 한가위, 가윗날, 중추절이라고도 했대요. 우리나라의 설날과 함께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설날은 한 해의 풍년과 평안함을 기원했다면 추석은 한 해 농사와 추수의 감사를 드린 날이랍니다. 이때 조상님들이 하는 일은 조상의 무덤에 풀을 베요. 벌초라고 하죠. 그리고 추석날 이른 아침에 차례를 지내요. 이때 올리는 음식은 송편을 올립니다. 또 반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시집을 간 여자들은 마음대로 친정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석이 지난 다음에 약속을 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요.
음식을 장만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누었다고 해요. 올개 심리라는 건 뭐냐면 친구들 시골에 가면 시골집의 벽이나 방문 위에 기둥이나 이런데 옥수수 같은 걸 말려놓은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가장 잘 익은 곡식을 잘라 묶어서 그 다음에 씨앗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풍년을 기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요. 이때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세시풍속으로 여러 가지 행사와 놀이를 했는데요. 친구들도 잘 알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농악, 춤으로 흥을 돋구고요. 줄다리기도 하고 씨름판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일 많이 이긴 사람, 1등이 된 사람은 장사라고 했는데요. 그땐 상으로 광목, 쌀, 송아지 등을 줬대요. 그리고 친구들 보름달 아래서 여러 여자들이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원을 그리고 강강술래 알고 있죠? 이 강강술래도 즐겼대요. 닭싸움이나 소싸움도 즐겼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8월령 이 시기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바쁜 시기였어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고 그 농사 지은 것들을 정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정말 바쁜 시기이기도 했지만 결실을 맺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정말 바쁘면서도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시기였답니다.